건강검진은 일단 이것만 받아도 되는가, 또 얘가 허접하다 이렇게, 또는 이 항목이 너무 작다, 또는 이 항목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 국가건강검진은 지금 전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2030 청년 건강검진이 포함되면서 이제는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세대주, 그리고 40세 이상의 세대원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대주 플러스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도 모두 다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그리고 사무직이 아닌 비사무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그와 관련된 세대원도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의료보험 자격이 의료수급자다, 그럴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만 64세 사이의 세대주만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 국민이 받는 건강검진, 그렇기 때문에 항목 선정에 있어서 국가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항목들을 검진 항목으로 걸러주게끔 어떤 기준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기준 첫 번째가 바로 가장 흔히 생기는 것, 그런 것들을 건강검진으로 해줘야 된다. 두 번째의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람들의 사망 원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질병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나 또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건강검진 항목으로 선정을 해서 일반 건강검진, 그리고 6대항 건강검진,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이루어지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이 세 가지 테마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2030 청년 세대부터, 그리고 이제 40세 이전의 젊은 분들이 주로 받는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자, 이 일반 건강검진은 17개의 검사 항목을 통해서 10개의 질병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와 4위, 즉 뇌심의 원인인 대사증후군을 걸러주는 건강검진 항목이 가장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간이나 폐나 신장 같은, 즉 일명 소리 없는 장기라고 부르는 장기들, 이 장기가 이상이 있으면, 소리를 내게 되면 이미 늦어서 나중에 이식을 한다던가 큰 수술을 해야 되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병들을 모아서 큰 비용이 드는 말기 질환들을 걸러주는 건강검진 항목들. 그리고 이제 빈혈이라던가 또는 시력이라던가 청력과 같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치나 풍치 등을 알아보는 구강검진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질병들을 살펴보는 건강검진 항목으로 꾸려진 게 바로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그리고 6대항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5대암, 이 5대암을 걸러주는 건강검진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위암, 위암, 2위암인 대장암, 세 번째 생기는 폐암, 그리고 유방암, 간암, 이 모든 것들을 건강검진 항목을 통해서 현재는 걸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에게 생기는 7위암인 자궁경부암까지 포함되어져서 전체 6대항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생애,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이에 나에게 연령대별로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검사라던가 비염간염 항원항체 검사, 그리고 골밀도 검사, 인지 검사,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된 검사, 생활습관 평가와 관련된 검사, 또 어르신들의 하지 근력이나 평형성을 검사하게 되는 노인 신체 기능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면세균막 검사, 이런 것들을 연령대별로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배치를 해서 생애건강검진이 주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서, 6대항 검진을 통해서, 생애주기별 검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효과를 보길래 이 국가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충분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성이 깊은 어떤 질환들을 국가검진에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뇌심의 문제가 일어나는 대사증후군, 그리고 직접적인 6대양 건강검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이 국가검진을 통해서 35%나 낮출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라는 장점이 국가검진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국가검진을 받는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사망률을 낮추고 더 나아가서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낮춘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국가검진을 하는데 굉장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검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 건강검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받으면서 의미를 둬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것들을 걸러준다기보다는 이것들의 원인이라고 부르는, 즉 조기 발견 의미에서 중요한 비만이라던가 고혈압이라던가 또는 당뇨라던가 더 나아가서 고지혈증과 관련된 검사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질병으로 발생되기 이전 단계의 조기 발견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이 항목들이, 특히 일반 건강검진 항목은 꾸려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암검진도 암을 발견해서 치료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얼마만큼 조기에 발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강검진은 조기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기 치료의 목적이 있죠. 자, 더불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알 수 있는 우리가 위험도를 예측하고 있으니 그와 관련된 어떤 대비, 경제적인 대비 또한 여러분들이 미리 큰 질병이 생기기 전에 경증일 때 또는 조기일 때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큰 질병으로 가는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